자, 림프계통과 면역 중에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면역 반응입니다. 항원이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1차 면역 반응 후에 증식으로 이제 생성된 B세포랑 T세포가요. 기억세포거든요. 그래서 잠복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항원이 다시 만나면 종전의 세포군이요. 크기가 증가되고요. 감각된 이제 항원에 보다 이제 빠르게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1차 면역 반응의 결과 이제 항체가요, 항원에 노출된 뒤에 5일에서 10일 이내에 체액이 이제 나타나고요. 똑같은 항원이 다시 만나면요, 2차 면역 반응이 한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추가로 항체를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항체는요, 림프로 방출되고요, 순환에 의해서 전신에 이제 운반된다고 합니다. 면역 반응에는요, 특이성 면역 반응이 있고요, 비특이성 면역 반응으로 이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성 면역 반응하고 비특이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특이성 면역 반응이죠. 이제 신체가 병원체에 이제 한 번 이제 노출되면서요. 그 뒤에 병원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어 기능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반응으로 이제 림프구에 의해서 중재가 된다고 합니다. 면역 반응에는요, 항원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비림프구에 의해서 항체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체액성 면역 반응하고요. T림프구 자체가 이제 주요 세포로 기능하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은요, 비림프구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어지고요. 그리고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산해서요, 항원을 비활성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세포성 면역 반응은요, T세포 자체가 기능을 발휘해서 항원을 처리하거나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반응입니다. 네, 비특이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체액성 면역 반응과 세포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죠. 비특이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난 생체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서 선별 방어가 아니고요. 모든 병원체에 대한 비선택적인 방어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체표면의 산피 조직이나요? 위 내에 위액의 산도, 그리고 pH가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 병원체에 침투나 음식물을 이제 통해서 외부 병원체에 이제 체내에 침투를 봉쇄하는 것들을 들 수 있죠. 이거를 비특이성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면역의 종류입니다. 면역의 종류는요, 자연 면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자연 면역은 선천 면역이고요. 후천 면역은 능동적인 면역입니다.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먼저 면역의 종류에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있는데, 자연 면역은요, 생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획득 면역은 이제 후천 면역이죠. 능동 면역이죠. 획득 면역은 출생 후에 형성되는 면역을 말합니다. 먼저 자연 면역을 보겠습니다. 자연 면역이라는 거는요, 선천성 면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침입원의 이제 종류에 관계없이 신체가 이제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특이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면역을 나타내는 경우랑 개체의 이제 생리 상태나 영양 상태, 환경 상태 등의 선천적인 결정인자에 따라서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상대 면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면역의 이제 결정 인자가요. 첫 번째는 종간의 차이점입니다. 쥐가 이제 디프테리아 감수성이 높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은 매독이나 나병, 뇌수막염에 이제 감수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종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개체와 연령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전염병이요, 유년기랑 노년기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만요, 청년기에는 이제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뭐 감기 같은 그런, 전염병 같은 게 유행이 돼서 어린 아이들은 병원을 많이 찾는 일이 많아지죠. 근데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부터 병원을 잘 안 가게 되죠. 아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외부로부터 이제 침입한 항원을 이제 처리하고 반응하는 림프구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면역 기구의 미성숙이 노화와 관계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죠. 질병에 대한 이제 감수성이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죠. 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는 세균성 질병이 감염되기 쉽죠. 그리고 영양 결핍에 따라서 체내 탐식 활성의 이제 저하랑 백혈구 감소증과도 이제 관계가 있는 거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영양 상태가 떨어지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또 너무 영양에 불균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질병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고 청소년기를 지금 청년기지만 영양 상태를 골고루 잘 유지시키는 것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자, 자가 면역 기전입니다. 자가 면역 기전이 이제 신체적 방어벽이 있고요. 화학적 방어벽이 있고 식작용과 이제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방어벽은요. 피부랑 점막이요. 병원체랑 이제 비병원체로부터 이제 몸을 보호하겠죠. 피부는요. 어, 외부에 이제 각질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방어 역할을 하고요. 기도 점막에 있는 이제 섬모랑 수분한 표면은요, 외부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이물질의 이제 침입을 막아내는 방어 기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피부나 점막이 방어를 한다. 병원체로부터 방어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방어벽이 또 있죠. 화학적 방어벽은 산성물질인 이제 위액은 pH가 1.5에서 2.5로 엄청 강하죠. 산성물질이 엄청 강하고요. 외부로부터 이제 침입하는 미생물들을 파괴하죠. 그리고 콧물이나 눈물 그리고 침 속에 이제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화학 물질들은요, 박테리아나 이제 바이러스의 침입을 이제 차단하죠. 그리고 불활성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식작용과 염증 반응입니다. 이제 조직액이랑 혈액 중에 있는 미세물이랑 이물질들이요. 순한 혈액이나 조직 내에서 이제 존재하는 식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식세포에 의해서 탐식이 되죠. 식세포의 역할은요, 고형물이나 이제 가용성 물질을 이제 섭취해서요,
소화해버리거나 이제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흡착해서요. 탄소 입자랑 함께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림 7-7번이죠. 보면 이렇게 식세포 작용 과정이 있죠. 이제 혈액 중에 백혈구가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에 이제 관여를 하죠. 과립 백혈구 중 호중성구가요, 급성 감염의 주역으로 이제 염증 부위에 이제 신속하게 배치되겠죠. 이거는 식세포 작용 과정이고, 이제 호중성구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세포 과정은 이 식세포가 세균을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면 이 내보내는 과정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호중성구라고 그랬죠. 호중성구가 급성 감염의 이제 주역으로 염증 부위에 이제 신속하게 배치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호상구는요, 알레르기 반응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 그 수치가 증가한다고 하죠. 호염기구가요, 염증 부위의 치유를 촉진하고요. 이제 특수한 때만 세균의 탐식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호중성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무가리 백혈구인 이제 단핵구죠. 단핵구랑 단핵구가요, 과립 백혈구보다 훨씬 많은 이물질이나 독소를 탐식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의 치유의 주역을 맡는 게 무가립 백혈구라고 합니다. 무가립 백혈구의 단핵구가 만성 염증의 치유의 주역을 맡는다고 하죠. 림프구는요, B세포랑 T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액성과 세포 증개성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림프구는요, 식균 작용은 없고요. 외부로부터 이제 감염이 있을 때만 수가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면역체나 항체를 만들어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단핵구는 만성 염증의 치유의 주 역을 맡는다고 하죠. 주로 역할을 맡고요. 또 호상구는 알레르기 반응, 호중성구는 급성 감염, 그리고 호염기구는요, 염증 부위에 이제 특수한 때만 세균의 탐식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후천 면역입니다. 능동 면역이죠. 후천 면역이라는 거는요, 이제 출생했을 때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죠. 살아가는 도중에 이제 얻어지는 면역을 후천 면역이라고 하죠. 어떤 질병을 앓은 후에나요,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죠. 후천 면역은. 이제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후천 면역에는 첫 번째는 능동 후천 면역이죠. 그리고 둘째는 수동 후천 면역이죠. 능동 후천 면역은 이제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얻어진 후천 면역이겠죠. 감염이나 원인 불명의 이제 감염, 또 인위적인 면역 등에 의해서 이제 면역 등에 의한 이제 면역 상태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질병을 앓은 후에 또 예방접종 후에 이제 몇 주나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면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면역 반응이요, 수년이나 또 계속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능동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 수동후천 면역은 음, 또 수동적으로 면역이 생긴 거겠죠. 자동 이제 면역자로부터 이제 전혀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혈액이나 혈청 성분이나 또 림프형 세포를 옮겨주면서 획득되는 면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질병이나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이제 전달받은 일시적인 면역이죠. 일시적인 면역. 획득 방법이요. 후천 면역이 있는 사람의 이제 혈장으로부터 추출한 이제 감마글로불린하고요. 항혈청을 질병의 전파가 이제 급속하게 전염될 때요. 능동 면역을 획득할 시간이 이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응급으로 이제 이 수동 후천 면역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후천 면역에는 자연 능동 면역과 자연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에는요, 병우 면역과 이제 불연성 감염 후 면역이 있고요. 자연 수동 면역에는 자연 수동 면역이 있고 또 인공 능동 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면역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연 능동 면역은요, 자연 능동 면역은 병후 면역이 있고요. 이제 병후 면역에는 이제 질병에 감염된 뒤에요. 얻어지는 면역이겠죠. 일생 동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되는 경우랑 일시적으로 면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한 번 감염된 뒤에 일생 동안 면역이 되는 거는 뭐 마진이나 장티푸스, 두창, 수두, 뭐 발진티푸스, 백일해, 성홍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내염, 뭐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콜레라나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이지, 폐렴 등은요 면역 지속 기간이 이제 짧고요. 임균 같은 경우는 면역이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연성 감염 후 면역이 있습니다. 병원 미생물이 이제 체내에 이제 침입하겠죠. 그래서 증식해도 아무런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연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염이랑 폴리오 등이 바이러스성 질병의 유행 지역에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면역이 성립돼 가지고요. 그 해당 이제 병원 미생물이 재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병원 미생물과 이제 접촉이 많이 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뭐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 기사들이 있겠죠. 자연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임신한 모체에 있는 면역체가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 이제 이행되어지고요. 면역이 성립되거나 이제 모체에 있는 면역체가 다량으로 함유된 이제 초유를 먹는 신생아가요, 면역이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나 초유에 의해서나 이런 경우에 면역이 성립되는 경우에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이 있는데요. 인공 능동 면역은 어떤 병원체를요, 인위적으로 감염시켜서 면역을 성립시킨 다음에요, 감염병을 이제 예방할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면역을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백신 접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병원 미생물 제제를요, 백신이라고 합니다. 백신. 우리 요즘에 코로나 백신 맞죠? 그게 인공 능동 면역에 속합니다. 이제 박테리아나 이제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인체 방어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식세포 면역 반응이 있겠죠. 그리고 체액성 또는 항체 반응이 있고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식세포 면역 반응에는요, 백혈구, 그러니까 과립백혈구랑 대식세포가 이물질을 섭취하는 이제 이물질 섭취 능력이죠. 근데 백혈구가 이물질이 체내에 침입하게 되면요, 이물질이 이제 침입 부위로 이동해서 이물질을 탐식하게 된답니다. 이게 식세포의 면역 반응입니다. 체액성 또는 항체 반응은요, 림프구가 이제 혈장 세포로 변형되어서 항체를 생성해서 이제 대응하는 거죠. 세포성 면역 반응은요, 림프구가 이제 혈장 세포로 이제 바뀌고요. 또 특이적인 킬러 T 세포로 변형되어서요, 침입하는 이물질이나 이제 세균 등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시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 대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면역에 이제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는요, 림프구가 주체가 되죠. 그리고 태생기 때 림프구가 주로 간의 간세포에서 분화되어서 이제 나타나고요. 출생했을 때, 또 신생아 때는요, 간에서 이제 골수로 이동하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 골수나 림프절에서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간세포에서 분화되는 이제 림프구는요, T세포, B세포로 나뉘어집니다. T세포는 이제 세포성 면역에 관계하고요. 자연형 과민증, 또 동종 면역,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을 또 일으키고요. B세포는 체액성 항체에 의해서 면역에 관계한다고 합니다. T세포입니다. 이제 T세포를 보면 간세포 중에서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가슴 샘에 도달해서 겉질 영역에서 이제 분열 증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라지고 일부만 성숙해서요. 속질에 이제 가슴 샘 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가슴 샘 세포는요, T세포로 이제 분화되고요. 70에서 이제 75%는 가슴샘 안에서 머물게 되고요. 나머지 25%가 이제 가슴샘 바깥에 림프절이나 이제 지라, 아까 스플린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정해진 영역에 선택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순환하는 소림프구의 한 65에서 80%가 T림프구라고 합니다. B림프구에 비해서 수명이 긴 편이기도 합니다. B세포는 이제 가슴샘에 이제 도달하지 않는 간세포의 이제 대부분이요, 골수 내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포유류에서 일부가 편도나 막창자, 작은 창자의 이제 폐의 판에도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간세포가요,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요, 많은 양의 이제 세포 표재성 면역 글로불린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런 림프구를 비세포라고 합니다. 비림프구가요, 재순환하는 이제 소림프구의 약 한 20%를 차지하고요. 세포의 이제 수명이 T림프구에 비해서 이제 짧은 편입니다. 자, 알레르기 과민증입니다. 알레르기 과민증.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해서 감수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물질하고 접촉하게 돼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1형하고 2형이 있는데요. 1형은 이제 항체는 주로 IgE로 비만 세포랑 친화성이 있고요. 항원과 결합하면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된다고 하죠. 기관지 천식이랑요, 단마진 등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리고 2형은 세포
독성형이죠. 세포에 이제 항원의 항체가 이제 결합하고 여기서 이제 보체가 가세해서 세포 상해성을 지니게 되겠죠. 항체는 주로 이제 IgG나 IgM이고요. 혈소판 감소증이나 이제 자기 면역성, 용혈성 빈혈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쓰리형이 있죠. 쓰리형 면역 복합형입니다. 항원 항체 결합물 또 면역 복합체 조직 상해입니다. 항체는 주로 IgG며 또 이제 아르투스 현상이랑 면역 복합증 등을 일으키죠. 자, 세포 지연 과민형이죠. 이거는 지연 과민형 사형이죠. 세포 면역형이죠. T 림프구가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킬러 T 셀이 항원과 이제 결합해서요. 표적 세포에 이제 상해를 일으키겠죠. 망투 반응이나 접촉 피부염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알레르기 개념에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이제 생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병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과 중에는 직시형 과민증과 지연형 과민증이 있어요. 직시형 과민증은 항원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 몇 분 내에 이제 나타나겠죠. 그리고 지연형 과민증은 반응이 이제 몇 시간 후에 나타나서 한 24시간에서 48시간에 이제 최고로 됐다가 이제 점차 소멸한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요, 이제 항원 알레르기가요, 이제 조직 부착성이 이제 항체랑 침입해온 항원과 항원 항체 반응 결과 비만 세포를 이제 끌어들이고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림 7-9에 보면 이제 T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세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니죠. 9죠. 알레르기, 비만세포 이렇게 나오죠. 비만세포를 끌어들이고 이제 파괴시키는 거. 히스타민을 방출시키기도 하고 세포 독성 면역 복합제, 과민성 항체 이렇게 보이죠. 알레르기 기전입니다. 이제 알레르기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요. 항원 또는 이제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 우유, 어육, 수육, 이제 화분, 진드기, 뭐 동물의 털이나 또 곡류 중에 이제 단백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요. 두드러기, 이제 발진, 재채기, 눈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소화불량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설사, 심장장애, 뭐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가장 심한 반응이요. 후두기관지 경련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혈압, 그리고 심지어는 쇼크나 저혈압 때문에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에이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질병에 이제 대해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제 저항력이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이제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IV라고 하죠. 보조 이제 T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침입해서요, 증식해서 치명적인 면역 결손을 초래한다고 하죠. 이제 에이즈의 예방이 어려운 것이요, 이제 HIV가 인체 내로 침입했더라도 항체를 형성하기까지 수개월에서 이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체열된 혈액이요, 항체 검사에 의해서 이제 감염 여부 판별이 불가능해서 위험하다고 하죠. 자, 에이즈에 이제 걸릴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요, 동성애랑 양성애를 하는 남자고요. 이성애의 경우에는요, 정맥주사 이제 약물 남용자가 또 걸리기도 하고, 감염된 이성과 이제 성관계에서는 한 4% 등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이제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에 노출돼 있거나 수혈 등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보조 T세포를 공격하는 HIV 바이러스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좀 그동안 했던 거 복습하시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제가 좋아하는 메밀꽃입니다. 봉평인가요? 여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을에 자연을 한번 마음을 열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춘, 힘내라 청춘. 제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 문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